조선 후기 강력한 개혁 군주로 불리며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 했던 정조대왕.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조선 전역에 엄청난 충격과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투여된 특정 약물에 대한 의혹은 2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학자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과연 당대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던 어이들은 왕에게 의도적으로 위험한 약물을 처방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유료적 판단이었을 뿐일까요? 이 의문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마치 한 편의 추리극처럼 우리를 진실을 향한 여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조대왕의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하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아픔을 딛고 탕평책을 펼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즉위 후에도 끊임없이 학문과 개혁에 매진했죠. 규장각을 설치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고 학문을 장려했으며 밤늦도록 학자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수원화성을 축조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상업을 발전시키는 등 명실상부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나라의 미래를 향한 고민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규장각의 불빛처럼 늘 밝게 타올랐고 신하들과 밤샘 토론을 벌이며 국난 극복의 지혜를 모으던 그의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던 정조대왕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존재 자체로 조선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1800년 여름 조선을 굳건히 지탱하던 위대한 군주에게 예기치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했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환이었죠. 처음에는 그의 등에 난 작은 종기 정도로 가볍게 여겨졌던 병세는 모두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피부질환으로 치부하기에는 종기가 점점 커지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고 왕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이들은 침착하게 왕의 용태를 살피고 여러 처방을 내렸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내 깊은 근심과 불안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병환은 단순한 종기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궁궐 안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혹시 모를 불길한 소식에 가슴 졸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했던 왕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병세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왜 이토록 빠르게 왕의 몸을 갉아먹었던 것일까요? 어이들은 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위중해져 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잠 못 이루고 신음하는 왕의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뇌와 불안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침전 앞에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왕의 안위를 염려하는 깊은 걱정과 동시에 다가올 비극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조선의 운명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절박한 순간이었을까요? 왕의 병환은 단순한 종기를 넘어선 그야말로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그 불안감은 궁궐 깊숙이 스며들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이들은 밤낮 없이 왕의 곁을 지키며 온갖 의서를 뒤지고 새로운 처방을 고심했지만 날마다 깊어지는 왕의 고통 앞에서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점차 무력하게 느껴질 따름이었죠. 왕의 등에서 시작된 작은 종기는 이제 몸 전체로 알 수 없는 열을 퍼뜨리며 그의 기력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조선의 군주 정조대왕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궁궐 안에는 숨죽인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신료와 백성들은 왕의 회복을 염원하며 애태우는 나날을 보냈으니 그들의 불안감은 마치 먹구름처럼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어이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깊은 회의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왕의 병세를 분석했지만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죠. 어떤 어이는 왕의 병이 단순한 외과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내부 장기의 허약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몸의 근본적인 기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다른 어인은 급작스러운 열과 극심한 통증이 외부의 독한 기운에 감염된 것이라며 강한 약재를 써서라도 병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진단부터 엇갈리기 시작하니 왕의 운명이 걸린 처방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복잡하고 격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병세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자 어이들 사이에서는 점차 절박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름은 바로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예로부터 강력한 약효를 지녔지만 동시에 맹독성으로 알려진 위험한 약재였죠. 심지어 일반 백성에게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만큼 극약으로 분류되던 약재였기에 그 이름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어이청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의 병세가 이토록 위중한데 어찌 일반적인 처방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맹독이라 할지라도 이 부자의 강한 기운만이 왕의 꺼져가는 기력을 극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부 어이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다른 어이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자는 분명 강력한 약재입니다만 그 독성이 너무나 강하여 자칫 왕의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의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과연 이 맹독의 충격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더욱이 부자 처방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부자 처방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어이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왕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의견 대립은 마치 얼음과 불처럼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이때 또 다른 어이는 모두를 경악하게 할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수은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수은은 당시에도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인식되었지만 특정 질환에는 해독이나 치료 목적으로 극히 소량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증상은 일반적인 종기와는 분명 다릅니다. 이는 필시 몸속 깊이 쌓인 독소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수은은 그 독성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물론 위험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결단과 혁신적인 치료법이 필요한 절박한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일말의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은 처방은 부자 처방보다도 더 큰 논란과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은이라니요.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극독 중의 극독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한들 어찌 감히 국왕폐하에게 그런 위험천만한 약재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격앙된 목소리가 어이청을 뒤흔들며 터져나왔습니다. 어이들 사이에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의 의학적 견해를 내세우며 왕의 생명을 살리려 애썼지만 그들의 의견 차이는 단순히 의학적 신념을 넘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의학적 신념과 더불어 궁중 내의 복잡한 권력 관계와 미묘한 기싸움까지 얽히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왕의 침전 밖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불안감이 흐르고 어이청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논쟁의 열기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과연 어떤 약재가 왕의 몸에 투여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토록 위급한 상황에서 어이들의 엇갈린 진단과 위험천만한 약물 논쟁은 과연 조선의 미래와 왕에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왕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어이들의 선택은 이제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어이청의 밤은 깊어갈수록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단순한 의학적 견해 차이를 넘어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거친 파도를 일으켰죠. 그러나 시간은 정조대왕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병세는 한시도 기다려주지 않고 이중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 약재, 즉 강한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부자와 수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절박한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어이들의 얼굴에는 고뇌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앞둔 무거운 책임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의 불안과 침묵 속에 고심 끝에 한 가지 약물이 최종 처방으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죠. 어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탕약을 다렸고 그 약효가 과연 왕의 병세를 호전시킬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궁궐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어이의 손에 들린 탕약 한 그릇이 이중한 정조대왕의 침전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상에 위독하게 누워 계신 왕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약해 보이셨죠. 어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약을 왕의 입에 올렸습니다. 이 한 모금의 약이 조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무거운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을 겁니다. 약물이 왕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모두는 숨죽이며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약물이 투여된 이후 정조대왕의 병세는 놀랍도록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인 고통의 왕은 신음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이들과 신하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끓는 물에 던져진 얼음처럼 왕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조대왕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기려 애쓰셨습니다. 그분의 입술은 희미하게 움직였고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몇 마디가 침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이곳에 묻히기를 원한다. 정조대왕의 마지막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요했던 침전 안에는 절규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왕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졌고 이내 완전히 멎어버리고 말았죠. 조선의 위대한 개혁 군주 정조대왕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승하하신 것입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죠. 왕의 죽음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을 넘어 도성 전체,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비보의 충격과 슬픔에 잠겼고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시대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운명의 흐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투여된 논란의 약물 때문이었을까요? 어이들의 판단은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조대왕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역사적 미스터리로 남게 될 의문투성이의 비극이었죠. 마지막 순간에 투여된 그 약물이 정말 왕의 생명을 앗아간 주범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깊어진 병세 앞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왕을 살리려 했던 어이들의 절박한 노력이 오히려 왕의 죽음을 재촉한 것은 아니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당시 어이들이 남긴 기록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의학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떤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정조대왕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 시대의 지식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어떻게 얽혀들어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